선생님 그거 끝나기 전에 그 카운트 클럽 와이즈 이 비행기 때 먹었다. 이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가지고 아 맞아, 그걸 설명을 해야 돼. 그거 설명을 해줘야 제가 그거 잠깐 스킵해 버렸네. 요것만 따로 얘기할까요? 그럼 요 제목은 나 다시 돌아갈래. 5, 6, 7, 8. 예. 이 뜻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설경구 배우가 나와서 유명했던 영화 북한사탄이죠. 네, 북한사탄의 맨 마지막 장면은 철록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그 장면이 아주 명대사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 자체가 건강을 옛날의 기억과 추억을 소환하면서 건강을 되찾는 데는 그런 의미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타이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청량리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아시다시피 청량리는 교통의 요지, 사통팔달, 그죠? 강원도 뭐 춘천으로부터 저쪽 뭐 중앙선 어디 양평, 경북 뭐 영주, 안동 그쪽에서 오려면 전부 청량리에 도착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하철도 처음에 청량리에서 서울역 그렇게 된 이유가 청량리가 전차 종점이고 교통이 요지였었다. 네. 그래서 청량리라는 이름은 그 제가 살던 고향 뒷동네 가면은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청량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청량리 이름도 원래는 옛날에 경기도 양주군에 속했는데 청량사 그 숲속에 그 소슬한 바람들이 너무 시원하고 청량하다. 그래서 청량리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절 그랬죠. 네. 그 주지 스님은 아니고 그 집사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아버지인데 맨날 가서 네, 그러던 시절 때문에 이제 청량리부터 제가 시작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청량리가 다른 도시하고 달라서요. 교통이 요지니까 당연히 많은 게 있어요. 시장이 우선 많고요. 청과물 시장서부터 뭐 그 옆에 바로 경동원 시장서부터 뭐 그다음에 또 야채 시장, 뭐 배로의 시장들이 다 있어요. 자관. 뭐 구제품 시장 뭐 옛날 아시죠? 구제품 그런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게 여관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관이 많은 게 역사 그러니까 뭐 장가죠. 역주변이니까 맞아 교통이 빠르지 않던 시절이니까 그래서도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극장의 어떤 그 방랑기처럼 하는데 극장에서 옛날 극장은 지금하고 달라가지고요. 이 스크린 무대가 있고 스크린이 있고 앞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어요. 꼭. 예, 그거는 이제 영화를 상영도 하지만 그 앞에서 연극도 하고 쇼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 이거는 잘 나이 드셔서도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임춘행과 그의 악단 뭐 이런 임춘행 국극단 아니면 김경수 국극단 이래가지고 이제 국극을 했어요 실제로.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청량리에 있는 극장 대표적인 게 이거 아마 시니어 세대 분들도 기억하기 힘들 거예요. 신도극장이라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신도극장. 그게 청량리 종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대왕 코너가 들어있죠. 대왕 코너는 70년대고 대왕 코너 다음에 지금 롯데 백화점이 있습니다. 청량리 역사 바로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롯데 백화점 있고 롯데 극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옛날은 70년대 후반에는 대왕 코너. 네. 그리고 그 훨씬 이전 60년대 초 50년대 말 이때는 신도극장이 있었고 전차 종점이 있었다 말씀드리죠. 네, 그 옆에 숫자로 시작하는 동네는 제가 다음 편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옛날 기억을 소환해서 건강을 50대, 60대로 되돌린다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퍼포먼스, 연극, 영화 모든 것에 음악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악 전문가인 최우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소개드리면 현재 그 해화동에서 뮤토피아라고 뮤직 유토피아를 줄임말이랬죠. 뮤직이 있으면 유토피아니까요. 아 맞아요. 음악이 있는 곳은 항상 행복한 거죠.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신 일이 글자 그대로 이제 실용 음악, 예, 또 보컬 뭐 연습, 그다음에 기타 강습이라든지 음악 전반에 대한 강연 이것도 하시고 곡도 하고 곡도 쓰고. 아 곡도 쓰시는군요. 네. 그러면 싱어 송라이터네. 곡도 잘합니다. 아이고 이거 곡도 잘해. 돈 받고 하셨나 모르겠네. 예, 하여튼 청량리에 있는 극장부터 우선 제가 망라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도극장, 진짜 이건 추억의 극장이고요. 70대도 아마 거의 기억 못하실 겁니다. 80대, 90대나 되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도극장 바로 가까운 데에 또 동일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조금 연식이 그렇게 오래 안 되셔도 아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량시장을 가서 건너편에 보면 오스카 극장이라고. 네. 이 극장은 건물이 아주 으리으리했어요. 네. 어린 시절에 제가 본 기억으로는 극장이 건물 자체도 훌륭하고 들어가면 내부 시설 참 잘 돼 있었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바로 그 뒤편에 답심리로 가는 길목에 시대극장이라고 돼 있었고, 그래서 제가 또 얘기 드리기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것은 신도극장 얘기를 합니다. 신도극장. 왜? 저 그때 사실 여러분들 이제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무지하게 어렸을 때거든요. 근데 미성년자 당연히 불가죠. 간판은 항상 그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10살 때부터 극장을 돌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돈 내고 표 사서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그 신도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가 코바디스. 예, 원제로 얘기하면 코바디스 도미네. 뭐 성경적인 얘기지만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바울이 저기로 가다가 로마로 가다가 핍박받는 그 자기 동포들을 버리고 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빛을 비치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물어본 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깨달은 바에서 뒤돌아갔다. 하여튼 뭐 대충 내용은 성서적인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영화를 감독하신 분이 마빈 르로이 감독이라고요. 우리 같은 우리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 모르시죠 사실. 뭐 20년 전에 감독도 잘 모르는 판인데 아시겠습니까? 60년 전에 감독 아무리 유명해서도 마음의 행로라는 그 영화로서 아주 그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던 기억상실증에 걸린 애인을 치료하는 뭐 또 그런 그 로맨틱한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을 감독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그분이 작심하고 만든 역사물. 예. 이거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네, 로마 영화가 많았죠. 많았지. 그렇죠. 그땐 로마 그렇지.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쉽게도 그 당시 나왔죠. 쉽게도 그렇고 배너도 그렇고 배너는 오죽하면 최근에 뭐 몇 년 전에도 또 새로 리메이크해서 나왔을 정도로.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스토리가 진짜 많았죠. 여러 가지로. 특히 제가 그 영화를 특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 당시로선 대단한 아주 대작이에요. 막 몹신서부터 스펙타클한 장면 이런 것까지 그 당시의 영화로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제작진들이 그 엑스트라들이 투입이 되고 그 당시 뭐 CG가 있었습니까?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몹신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놓고 사자들로 하여금 공격하기 위해서 살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콜로세니움인가요?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둘러싼 이 사람들 관중들만 해도 어림잡아서 수만 명은 될 겁니다. 그 넓은데. 근데 그 무슨 CG를 한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그래픽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엑스트라 다 동원한 거예요. 막 어중이 떠중이 다 갖다 앉았는지 로마 복장 입혀놓고. 예,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워낙 그 유명 배우인 그 로버트 테일러가 이제 거기서 주인공을 맡았지만 저는 잘생긴 거 이외에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 배우고 사실은 대단히 그 유명한 애수라든지 비비안이하고 나온 그런 영화들도 많이 지금 세계적인 미남 배우였어요. 코바디스에 또 나오는 여주인공 데보라 커, 본토 발음이라면 데보라 커라는 순정파의 얼굴, 아주 그 우아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뭐 검색해 보셔도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데보라 커하고 로버트 테일러인데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이 어린 마음에도 너무나 인상 깊었던 배우가 거기 하나 나와요. 네로 황제 역을 맡았던 피터 유스티노프.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배우인데 네로 황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 장면, 어떤 장면이 인상적인 거니 로마 시대 시내를 불을 질러버려요. 아마 그때 민심이 혼란해서 일부러 이벤트를 만들었던 썰도 있지만 어찌됐든 불을 질러놓고 그 궁전 높은 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시를 짓습니다. 이 장면이 나와요. 농담이고. 하여튼 그래서 그 피터 유스티노프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조역이지만 그 드라마 영화의 구성상 상당히 그 임팩트가 강렬한 인상의 역할, 네로 황제,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었다고 하는 네로 황제 역할을 멋지게 해냈어요. 아주 그 풍채에서 아우러지는 거나 이게 얼굴하고 매치가 참 잘 되던 배우였어요. 그 한국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그걸 필두로 해가지고 아카데미 조연상도 3번인가 받은 걸로 제 기억합니다. 그게 전부 아카데미상인지 아니면 골든글로브가 포함된 건지는 정확치 않지만 좌우간 세계적인 영화 대상을 3개씩이나 탔을 정도로 연기가 출중했던 그런 그 피터 유스티노프, 아마 이게 러시아 계통인가 이름이 좀 그런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분의 인상적인 영화를 봤던 신도극장 얘기를 드린 겁니다. 신도극장 또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 종점이라는 이미지, 바로 그 전차 종점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화면이 나오겠지만 전차 표도 나와야 되고, 전차 종점이었으니까 옛날 전차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옛날에 뭐 지금 생각하니까 지나간 건 다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세대인지 그러지만 신도극장, 추억의 신도극장 얘기를 잠깐 하고 다음 편에는 오스카 극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런 거니? 건물 자체도 훌륭했지만 오스카 극장하면 천재감독 김기영의 하늘의 영화를 떠올리거든요. 세계적인 그 명감독이고 거기에 요즘에도 활동하고 계신 윤여정 배우에 대한 비하인드 히스토리. 예. 저건 대학교 때 같이 강의도 듣던 사이인데 지금 아마 봐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 그 시절에 꼭 어떤 그 영화의 주제 음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60년대에는 물론 이제 나이가 그러시니까 생각나는 어떤 대중 가요나 팝 있습니까? 69년도에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는 고증을 해봐야겠네요. 그래도 나중에 들은 60년대 음악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딱 모르겠어요. 그 시대로 딱 구분해서 제가 먼저 생각나는 게 이미자? 이미자는 동백아가씨 뭐 선마을 선생님 그렇지. 뭐 맞아요. 많죠. 네, 많은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건 조금 후에 나오고 맨 처음에 극장에서 쇼하면서 이제 나중에 시대극장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19순정이라는 노래를 했었어요. 뭐 살짝이 오세요 하여튼 그런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아마 검색해 보셔도 나올 거예요. 들어본 것 같은데.
맞아요. 59년도 예, 나온 거는 그때니까 네, 한참 막 오래 됐을 때. 사랑에 떠올라 알죠? 이게 음악적으로 말이 트로트라고 하지만 이 리듬은 어디서 가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셔플이죠. 셔플? 스윙 셔플. 스윙이죠? 스윙이죠? 네. 이렇게 탁탁 돌리고 하는 거야. 네. 그죠? 그러니까는 네, 흔들리면은 스윙 셔플이에요. 그렇죠. 셔플. 네. 아, 스윙 셔플. 예, 또 하나 배우고 가는 네, 거죠. 이 정도면은 스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느낌상 스윙이라는 게 제가 셔플은 좀 이제 응원가예요. 조금 셔플은 좀 들썩들썩하는 네, 좀 더 들썩해요. 그렇지. 스윙은 약간 이렇게 맞아. 네, 이렇게 가고 셔플은 약간 이렇게. 스윙 하면은 근데 제가 뭐 이게 좀 살았대서가 아니라 사실 좀 엉뚱한 뜻으로 많이 쓰거든. 춤에서도 스윙하고 또 이제 무역 경제에서도 스윙 뭐 스와프 뭐 이렇게 하듯이 네. 보통 그렇죠. 스윙은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야한 얘기를 할 적에도 스와프나 스윙 같은 거를 쓰거든요 사실. 네. 예, 그거 이제 다음 예전에 말씀드린 야한 얘기는 잘 몰라가지고 자세히 설명. 모르는 대로 분이 더 많이 하시더라고 나중에 보면. 예. 그럼 오늘은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약속한 대로 오스카 극장 여기서 천재 김기영 감독과 지금 현대 활동하고 있는 윤여정 배우에 대한 비하인드 히스토리, 개인적인 히스토리 등등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시다. 선생님 그거 끝나기 전에 그 카운트 클럽 와이즈 이 그 얘기를 빼먹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가지고 아 맞아, 그걸 설명을 해야 돼. 그거 설명을 해줘야 제가 그거 잠깐 스킵해버렸네. 제가 요것만 따로 얘기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네, 들어서 뒤집으면 편집해 주십시오. 카운트 클럽 와이즈. 이게 카운터 클락 원래는 스타디예요. 이건 왜 그러냐? 하버드대 의사들과 아리조나 대학 의사들 여러 명이 모여서 나이 70대 중후반 이상, 80대 중반 이런 그 노년층의 세대들을 모아가지고 이 특정 주택에 합숙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는데 침대, 냉장고, 시계, TV, 전축 뭐 할 것 없이 LP판 나오고 완전히 옛날 식으로 다 꾸며낸 거예요.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2달인가 6개월인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나와서 이분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메디컬 체크를 했답니다. 건강 검진을 다 했대요. 놀랍게도 80대는 60대 중반 건강이 돼버리고 70대 중반은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 건강을 찾았다는 임상 결과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 기억을 소환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가다 보면 제가 도움을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아니 진짜 이건 제가 믿는 사실 중에 체험적인 사례를 제가 아무리 영화 극장 얘기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노년층의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팁도 제가 드릴 것입니다. 추억 치유? 예,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건 추억 치료? 추억 치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카운터 클락 와이즈라고 나중에 이제 또 바꿔서 부르는 게 시계를 되돌리는 현명함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이 쉽진 않은데 하여튼 그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영화 벤자민 버튼 시계는 버튼은 거꾸로 간다?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점점 간다. 젊어지는 이야기. 네,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